자, 안녕하세요. 삼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량, 쉐보레의 플래그십 세단, 쉐보레 임팔라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앞쪽 휀다만 한번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임팔라 2.5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임팔라라고 하는 차량, 오랜만에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차량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때마다 정말 문의량이 많이 오는 차량 중에 한대요. 하지만 신차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도 사실 많이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한 대씩 보이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차량은 정말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차량이고요. 국내에서 플래그십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현대에서는 제네시스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아에서는 K9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차량들보다 어떻게 보면 감가폭은 이 차량이 훨씬 큽니다. 지금 현재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도 1000 초반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1인 신조로 관리를 했던 차량이에요. 중고차 이번에 처음 나온 매물로 유지관리 한 분이서 계속 하시던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은 정말 만나보시기에 편한 1330만 원에 쉐보레에서 가장 좋은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지금 쉐보레 이렇게 로고가 블랙 로고로 교환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금색 로고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위쪽 기본 바디 컬러와 깔을 맞췄다 그러죠. 색깔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블랙 로고로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를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길고 크죠. 블랙 바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휠 상태가 정말 좋아요. 휠 4짝에 전부 다 큰 스크래치는 없어요. 생활 스크래치만 한두 개 살짝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찍힘 전혀 볼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쉐보레 차량들이 이 임팔라가 나오면서부터 레터링이 앞문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차량 이쪽으로 임팔라라고 이렇게 레터링 따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 쪽에서 차량이 블랙바디이기 때문에 사실 스크래치라든가 뭐 데미지가 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 문콕이 보일랑말랑한 게 하나 정도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데미지,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뒤쪽 리어 쪽에서 보여드려도 차량은 깔끔해요. 이 임팔라라고 하는 차량이 특이한 점이 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눈치를 어느 정도 채실 건데 이 차량이 앞에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거를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위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보시면 서스펜션부터 하체가 뒤쪽에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저런 포지션으로 이게 차량이 운행이 되면은 이게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뒷좌석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전혀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디자인 자체만 위쪽으로 살짝 들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LT 등급이라고 이렇게 레터링 올라가 있고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고는 블랙 로고로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임팔라도 굉장히 크고 광활한 공간이 나와주는 트렁크예요. 골프백이 한 3, 4개 정도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플래그십 차량 중에서 트렁크 공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차종 막론하고 이 차량이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는 차량 중에 한 대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도 보여드리면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하나 정도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쉐보레 차량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좀 돈 아까워요. 왜냐하면 감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감가율이 50%가 넘어가 버려요. 차량이 16년형에다가 이 차량 지금 현재 키로수가 7만 킬로대거든요.
근데 감가를 50% 이상 막고서 내가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좀 돈이 아깝죠. 하지만 중고차로 만나보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들이에요. 차량 금액대 자체가 타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 비해서 워낙 감가폭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쉐보레라는 차량들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신차 쪽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관리 잘 돼 있는 중고차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세이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 실내 옵션도 꽤 많아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전자 파킹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차량 계기판 밝기 조절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트렁크 버튼, 그리고 후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이쪽 룸밀러 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축구방 감지기, 저 룸밀러 쪽 룸밀러형으로 따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올라가 있고요. 앞뒤로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시면 마이링크 가능한, 그러니까 휴대폰 연동이 가능한 미디어 창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요. 시크릿 포켓, 우리가 쉐보레 차량답게 시크릿 포켓이 이쪽에 버튼으로 이렇게 따로 안쪽으로 마련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옆으로 보시면 순정 미디어 버튼 따로 있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자리 잡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3단, 그리고 이 쉐보레 차량, 그러니까 GM 계열 차량들이 이 열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채택을 해요. 지금 제가 눌러놓은 버튼은 등에서만 열선이 나오게끔 이렇게 따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과 등 쪽이 같이 열선이 올라오게끔 하는 버튼이 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지원을 하는데 이 차량이 ACC 기능까지 이렇게 있어요. 차량 차간거리 간격 조정을 해주는 ACC 버튼, 이게 굉장히 고가의 옵션입니다. 생각보다 이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 플래그십에서도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따로따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정확한 키로수는 79,131km예요. 약 79,000. 그러니까 8만 km 조금 안 되는 키로수를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탈만해요. 이 가격이면은 1,330이라는 가격에서 사실 괜찮은 플래그십을 만나보기에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 차량은 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 HG보다는 하나 위급이에요. HG 혹은 K7 이 차량들과 경쟁을 했던 차종이 아니고 제네시스 K9과 경쟁을 했던 차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실내 공간도 확실히 이 차량이 더 넓고요. 거기에다가 옵션도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옵션 부족한 부분 전혀 없고요. 가장 이 차량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차량이 왜 HG와 K7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차 판매 가격이 틀려요. 이 차량의 신차 판매 가격이 HG와 K7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준대형 세단이라기보다는 쉐보레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보시는 게 맞는 그런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차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차는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은 승차감, 가속 성능 전부 다 괜찮은 차량이고요. 차량은 1,000만원 초반대에 나오는 플래그십 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최근 연식에다가 짧은 키로수를 보유를 하고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쉐보레 임팔라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2.5 에코텍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이 에코텍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출력이 꽤 좋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에코텍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 운전을 하실 거면 연비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꽤 잘 나오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리면은 이 정도의 굉장히 깔끔한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엔진 떨림 보조 전혀 없는 차량이고, 엔진룸 닫게 되면은 이 정도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쉐보레에서 가장 좋은 차량, 가장 좋은 세단
으로 분류가 됐던 쉐보레 임팔라라고 하는 플래그십 세단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이 가격 대비 정말 탈만한 차량이에요. 1000 초반대에 나오는 플래그십 세단치고 비교적 굉장히 최근 연식에다가 주행거리 짧고요. 옵션은 최근 연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최신 옵션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모델이 1000만 원 초반대면 사실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고요. 이번에 중고차 처음 나온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33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썬마이카 조부정이었습니다.